그러면 지금까지 아웃라인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알았는데, 그러면 아웃라인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제 그런 실질적인 질문이 남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클래시컬 어프로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존에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던 어프로치는 뭐냐? 그거는 그냥 백지에다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종이에 적지 않고 그 하얀 스크린에 타이핑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순서 생각하지 말고 모든 중요한 생각들, 그 논문에 대해서 생각나는 모든 생각들, 마치 브레인스토밍식으로 일단 하나씩 다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 적는 데 있어서 이제 클루가 뭐냐면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그 모티베이션이 뭐냐? 그리고 이 일의 의미가 뭐냐? 내가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테스트할 때 사용한 그 가정들, 하이파터시스가 뭐냐? 그리고 실제로 그 가정들 중에 내가 실제로 실험 데이터로부터 테스트한 가정은 뭐냐? 거기서 나온 결과는 뭐냐? 그 예를 들어서 이 그룹에서는 새로운 컴파운드도 만들기 때문에 어떤 컴파운드의 새로운 메소드를 만들어냈느냐? 뭐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좀 더 이 그룹의 스페시픽한 퀘션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어떠한 측정 방법을 사용했느냐? 그리고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컴파운드를 사용했고 그것들의 특성들은 뭐냐? 물론 이런 퀘션들은 당연히 각자의 연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단계에서 이미 필요한 식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스킨 같은 거를 그려보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아직 논문을 쓰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아웃라인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웃라인. 여기서 중요한 거는 메이저 아이디어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하이포테시스들을 다 적어봐라. 적어보고 그 중에서 the best combinations, hypotheses, objectives, and data.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가장 좋은 조합이 나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연구 시작할 때의 어떤 목표랑 논문을 쓰고 나서 그게 끝났을 때 논문을 쓸 때의 목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어떤 목적이 있겠죠. 아, 이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면 뭐가 나올 거고 그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뭘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단계에서 이미 아웃라인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런데 그 연구가 끝나고 나중에 다시 논문을 쓰는 과정에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멋있는 말이 나오는데 much of good science is opportunistic and revisionist. 즉 좋은 사이언스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다시 언제든지 더 좋은 걸로 바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위와 같이 모든 퀘션들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 식으로 뭔가를 막 적었겠죠. 굉장히 많이 적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새로운 페이지에다가 지금까지 적은 것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오가나이즈해서 적어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세 가지의 파트로 적어봐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파트가 뭐냐면은 결국 첫 번째는 introduction, 두 번째는 results and discussion, 세 번째는 conclusions. 이게 결국에 나중에 논문의 파트를 이루는 거죠.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이건 아직 논문이 아니고 아웃라인이에요. 아웃라인. 인트로덕션에서는 내가 이 일을 왜 했냐, 이 일을 한 동기가 뭐고 여기에 사용한 가설들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results and discussion에서는 리절츠가 뭐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그룹에서는 이제 컴파운드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컴파운드가 만들어졌고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거를 특성을 측정했느냐, 그리고 뭐를 측정했느냐, 뭐 그런 거겠죠. 이거는 실험실마다 연구실마다 하는 필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겠죠. 여하튼 그 결과와 이 부분들이 디스커션이 되겠죠. 그 다음 3번은 conclusions.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 뭐를 뜻하느냐, 그래서 뭐를 배웠고 어떠한 가설들이 테스트가 됐느냐, 그리고 증명이 되었느냐, 그리고 이렇게 배운 것들이 결국 어떤 의미냐, what does it make a difference, why does it make a difference. 그게 어떤 지금까지 해온 거에 비해서 뭔가 새로운 걸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느냐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논문을 쓸 때 컨클루전을 이렇게 길게 쓰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컨클루전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리설트 앤 디스커션 일부러 나중에 흡수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일단 아웃라인을 좀 큰 스케일로 이렇게 세 개로 한번 나눠보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각 섹션, 인트로덕션, 리설트 앤 디스커션, 리설트 앤 디스커션, 컨클루전에서 이 섹션에서 그거를 좀 더 파이너한 스케일로 좀 더 잘게 쪼개서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스텝에서는 우리 데이터를 어떻게 잘 오가나이즈 할 거냐, 그것에 집중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그림, 그 다음 테이블, 그 다음 스킨들을 만들고 이것들의 목적은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명료하고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텝에서는 실제로 시간이 꽤 오래 걸리죠. 왜냐하면 피규어랑 테이블이랑 스킴을 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림 하나를 스케치하는데 그거를 5 to 10 times in different ways. 그러니까 5번, 10번 다르게 그려본다는 거예요. 같은 그림을. 그렇게 그려보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클리어한지, 어떤 게 제일 이쁘게 보이는지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우리 그냥 하나 그리죠, 하나. 근데 이 교수님은 5개에서 10번을 그려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될 거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모으는 거죠. 순서에 맞게.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뭐 다 모은 게 네가 만족이 되면 그거를 나한테 달라. 그 얘기죠. 이제 그 상태에서는 아직 데이터가 없는 데이터도 있을 거고 하이파테시스가 아직 어떻게 됐는지도 모를 거고 뭐 그렇겠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시를 해라. 어떤 데이터들이 미싱돼 있고 그런 것들을 표시를 해라.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건지 그런 것들 간단하게 표시를 해라. 왜냐하면 지금 기억해야 될 게 지금 모든 연구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 중간 단계에서 이미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나중에 저자가 말하는 거는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하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이 교수님이 아웃라인을 받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견과 어떤 식으로 바꿔라.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학생한테 다시 돌려준다는 거죠. 그러면 학생은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바꾸고 다시 교수님한테 드리고 교수님은 다시 또 주고 이 과정들을 4 to 5 iterations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보면 often with additional experiments 이 과정에서 당연히 데이터를 더 채우고 하는 과정에서 더 실험을 하겠죠. 그 실험을 좀 더 해서 또 아웃라인이 바뀌면서 다시 교수님한테 드리고 교수님이 다시 또 거기에 자기 의견과 어떤 게 변화시키면 좋겠다 그런 거를 의견을 드려서 학생한테 주면 또 학생이 또 그걸 바꾸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 차례 한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해서 결국에는 그 실제로 그 실험을 진행한 학생과 그리고 그 지도 교수님이 그 어떤 아웃라인에 대해서 어그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앞에도 말했죠. 이게 어그리가 되면 그 다음에 텍스트로 만들어서 논문 만드는 건 쉽다. 물론 뭐 우리는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아웃라인에 대해서 서로 어그리하지 않으면 텍스트를 만드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가 되면 우리가 다 어그리할 정도가 되면 이미 데이터는 이미 거의 완성된 폼이 아니겠느냐. 그림도 그렇고 테이블도 그렇고. 이게 되고 나면 그때서야 이제 라이팅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매뉴스크립트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이 교수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 시간도 줄이고 학생의 시간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as early as possible, as early as possible. 최대한 빨리 이러한 아웃라인을 서로 교환해서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야 우리 서로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탈릭으로 적어놨죠. Do not, under any circumstances, wait until the collection of data is complete before starting to write an outline. 그러니까 아웃라인을 적기 전에 데이터 다 모은 때까지 기다리지 마라. 그러니까 데이터가 아직 모아지기 전에 이미 아웃라인을 쓰기 시작해야 된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다 모아지고 프로젝트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끝이 없다는 거예요. 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의 베이직 스트럭처를 알고 나면 그걸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노력과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이직 스트럭처로 역할을 하는 게 뭐죠? 바로 아웃라인이죠. 아웃라인. 그리고 여기서는 아웃라인을 쓸 때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결국 아웃라인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써야 될 매뉴스크립트, 논문에 들어가야 될 요소들을 다 담고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타이틀, 두 번째는 저자, 세 번째는 초록. 그래서 여기 보면 Do not write an abstract that can be done when the paper is complete 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부분은 초록은 통상 논문이 거의 다 완성된 다음에 마지막에 작성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요. 저는 이 abstract도 이 단계에서 써봐라. 왜냐하면 사실은 이 abstract라는 게 논문 전체를 아웃라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abstract가 아웃라인의 또 다른 아웃라인이 될 수 있죠. 그래서 abstract도 적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근데 이분은 어차피 나중에 적으면 되니까 지금 적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인데 아까 아웃라인 할 때는 어떤 텍스트를 적을 필요 없다고 말했죠. 그런데 인트로덕션의 first paragraph 아니면 한두 패러그래프는 should be written out completely. 즉 완벽한 문장 형태로 적어보라는 거예요. 인트로덕션.
특히 시작하는 문장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트로덕션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일을 왜 했냐, 그 다음에 이 일이 왜 중요하냐, 이 일에 대해서 누가 이미 어떤 일을 했냐, 왜 어떻게 했냐, 어떻게 다르냐, 그 다음에 독자들한테 이 논문에서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포인트들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어떠한 전략들을 우리가 사용했는지를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마지막에 이미 서머리 컨클루전을 써주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많이 하죠. 이 논문에서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말을 그 독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이게 적어주라는 거예요. 인트로덕션 말미에. 그 다음에는 리저치 앤 디스커션이죠. 여기 리저치 앤 디스커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 교수님의 연구 그룹에 좀 국한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읽어보면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잡으라는 거예요. Synthesis of arcane diodes, Characterization of monolayers,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연구실이나 어떤 실험을 하고 어떠한 연구 토픽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근데 여하튼 여기서 아웃라인에서는 텍스트를 많이 적지 말고, 하지만 데이터가 어디에 적재적소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거를 적으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섹션 헤딩을 적고 어떤 그림, 그 다음에 캡션을 적고 이게